성공이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성공을 위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내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는 여러분이 과연 성공적인 삶을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진로 전략, 학습 전략, 진학 전략의 3가지 영역을 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님이신 김도환 교수님과 진로 진학 전문가이신 이규복 선생님과 함께 개발한 검사인데요. 학생들의 진로 전략, 진학 전략, 그리고 학습 전략을 분석해서 내가 과연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입니다. 진로 전략은 미래의 진로에 대한 내 목적지, 즉 목표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로 설계와 전공 계열 탐색의 총 2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은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즉 올바른 공부 방법을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의 총 2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학 전략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학생부, 모의고사, 논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한테 유리한 최적 전형을 추천하고 희망대학에 대한 합격 예측까지 해볼 수 있는 검사여서 종전에 각각의 검사를 시행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종합 검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학 진학에서도 성적뿐 아니라 인성이나 비교과 영역도 중요시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검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중고 약 32,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진로 설계와 학습 동기, 학습 전략에 역량이 가장 낮은 학생들과 가장 높은 학생들을 비교해 보니 영어, 수학 성적이 무려 33점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로나 학습에 대해 자기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 성적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와 학습 역량을 잘 관리하면 성적은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는 성적 상위 1%의 학생들의 특성을 모아서 진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진로 학습 역량을 잘 살펴서 노력을 하면 성적은 저절로 향상이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표. 검사 결과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앞장은 종합평가가 나오는데 진로와 진학, 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 분석입니다. 먼저 성공 유형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유형은 학생의 진로와 진학, 학습에 대한 종합 역량을 파악해서 높은 역량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공형은 진로와 학습 역량이 높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자기 관리를 유지하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진로형은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높지 못하지만 진로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진로 목표가 뚜렷한 것은 좋으나 학업 성적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학생입니다. 학습형은 자기주도 학습은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 편이지만 진로에 대한 계획도 없고 학업 성적도 좋지 않아 진로 목표와 성적 관리를 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진학형은 성적은 우수한 편이지만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실천이 부족한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성적이 나오지만 진로와 학습에서 점검이 없으면 성적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로 학습형은 진로 목표도 있고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높지 않은 학생입니다. 성적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좀 더 살피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진로 진학형은 진로 목표도 있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편이지만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유형입니다. 진학 학습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좋은데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력형은 진로와 학습에 대한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T 점수는 보통 심리검사에서 많이 쓰이는 점수입니다. 100분위와 달리 평균이 50점이 됩니다. T 점수가 높다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T 점수가 40에서 60점이면 평균이고 40점 아래면 성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 점수 70점을 100분위로 환산하면 약 98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기 힘든 점수입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다음 결과표를 보시겠습니다. 성공 예측도는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왼쪽의 성공지수는 진로와 학습의 자기관리 역량지수를 말하고 오른쪽의 성적지수는 학생의 실제 학업 성적을 100분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특히 성공지수가 성적지수보다 낮은 학생은 만약 지금 성적이 좋더라도 자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앞으로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학습 전략 가이드. 무엇인가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은 공부에 몰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공부에 집중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검사가 학습 동기 검사입니다. 자, 그럼 결과지를 한번 볼까요? 탐구성은 스스로 원리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고 수동성은 남의 요구에 의해 억지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성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의해서 공부하는 성향이고 활동성은 신체적인 활동과 경험을 좋아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정도에 따라 학습 동기는 탐구성이 높은 능동형, 수동성이 높은 수동형, 관계성이 높은 인정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능동형은 원리와 특성을 파악하려는 탐구성이 높아 능동적인 학습 동기를 가진 유형이고 인정형은 타인에 대한 인정과 기대에 의해 공부하는 유형, 수동형은 수동적인 자세로 억지로 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능동형은 공부 자체에 대해 흥미를 느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수동형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형의 경우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부터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 전략. 학습 전략은 크게 심리 영역인 정서 전략과 실천 영역인 인지 행동 전략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서 전략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자아 효능감이 나옵니다. 자아 효능감은 나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입니다. 회피는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피하려는 것이며 부담은 공부와 성적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말합니다. 다음 인지행동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력이나 비판력입니다. 계획은 공부 목표와 내용, 시간, 방법 등을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계획한 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마쳤으면 인식, 즉 입력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집중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는 상태이고 이해는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 인식한 것을 기억해내는 과정 중 시연은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소리나 행동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이고 구조화는 학습 내용을 관계 있는 것끼리 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정교화는 새로 배운 내용을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연결시켜 응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을 활용하는 과정 중 시험 전략은 시험을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잘 치르는 방법이고, 자원 관리는 나 자신 또는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런 학습 전략의 요인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몰입형, 분발형, 방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몰입형은 공부법을 잘 알고 있고 공부에 몰입하는 유형입니다. 분발형은 공부법을 전혀 모르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관리나 공부 전략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이고, 방임형은 공부법을 전혀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몰입형은 성적 또한 우수하지만 분발형은 스트레스 관리나 공부법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하고, 방임형은 기본적인 학습 습관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로 전략 가이드. 진로 설계는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뚜렷한 목표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소검사입니다. 진로 확립형은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와 결정을 한 유형이고, 혼란형은 진로에 관심은 있지만 결정은 아직 못하고 혼란스러운 유형입니다. 유예형은 진로에 대해 아직 방향도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못한 유형입니다. 진로 설계의 진단은 자기 이해, 진로 준비, 진로 결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는 자신의 강점, 약점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진로 준비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탐색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진로 결정은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부족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학에 가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분야를 전공 계열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이나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점수에 맞춰서만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학과를 바꾸거나 전공하고 상관이 없는 직업을 갖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에서는 나의 흥미, 성격, 적성과 선호 직업을 점검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전공 계열을 추천해 줍니다. 그럼 전공 계열 추천 1순위부터 3순위는 나의 흥미, 성격, 적성, 직업에 대한 선호도 순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천 전공 학과의 1순위도 나의 1순위 전공 계열 내의 학과 중에서 하나를 추천해 드리는데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의 개설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보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전공학과의 1, 2순위는 검사를 통해 추천된 나의 전공 계열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학과 중에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전공 정보의 개설대학은 내가 희망하는 지역의 대학들 위주로 보여지게 됩니다.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지에 적힌 아이디에 접속하면 검사 결과에 나온 학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학 전략 가이드. 고등학교 때는 원하는 대학에 과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합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학 입학 전형도 다양해서 내게 적합한 최적 전형을 미리 알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진학 전략 가이드를 보면 내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논술 준비도에 따라서 최적 전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신이 1순위가 나온 학생은 학생부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능이 1순위가 나온 학생은 정시전형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가 1순위인 학생은 물론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하되, 저희 검사에서는 논술 준비, 평가, 이해력,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에 대해서 정성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논술 역량은 다시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원 가능권입니다. 수시는 학생부로, 정시는 수능 점수로 내 위치를 볼 수 있는데 예시 학생의 경우는 내신이 1.7등급으로 서울 중상위권 정도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시로 본다면 상위 누적이 10%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100명 중에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10명 정도 되는 성적이므로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가능권으로 대략적인 내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 희망대학 합격 예측이라는 것을 보시면 내가 정한 1순위에서 3순위의 목표 대학이 나와 있습니다. 각 학과에 대해서 합격 예측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목표 대학 합격 예측은 총 6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도 하향은 내 성적이 목표 대학에 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향 지원은 내 성적이 목표 대학에 비해서 조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성적이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 지원은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입니다. 적정 지원은 합격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전 지원은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는 있지만 많이 위험합니다. 노력 지원은 목표 대학에 턱없이 부족한 성적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 성적에 맞는 학교로 수준을 수정해야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내 점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점수와 내 성적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 학생의 경우에는 연세대 신소재공학부에 가려면 수시에서는 내신 0.53등급 정도가 부족하고 정시로 볼 때에는 특히 국어가 8점 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공계열 검사로 추천되었던 전공계열에 개설된 대학이 있었는데 그런 대학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내게 맞는 추천 전공계열과 또 내가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지역을 함께 종합해서 추천 전공계열과 지원 가능권이라는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예시 학생의 경우에는 1순위가 의학학계인데 내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이내의 학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약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순위는 공학계열이네요. 붉은 줄에 보이는 것이 합격 가능한 내 점수 라인보다 위에 있는 학교는 내 점수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혹시 검사 결과에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없다고 나와서 많이 실망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분명히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진로 진학 검사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